자, 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2 15문제 리뷰를 같이 해보죠. 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막을 좋은 타이밍에 쏴드릴 테니까 잘 이용하셔서 듣기를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정답만 맞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보고선 이렇게 보지 마시고 화면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입으로 따라하기 하시면서 문장을 한번 순간적으로 암기해 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갖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한 40분, 30분, 40분 정도의 가량의 수업 시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시작해 보죠. 11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1. Where's the closest subway station? 자, where 잡았어요? 자, 그다음에 closest subway station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위치를 묻고 있다. 조금 더 채워보시면 Where's the closest subway station? 어때요? Where's the Where's the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is는 축약되어 있고 where's the 그다음에 closest 여기 Where's the closest subway station? 자, where's the closest subway station? 자, 해보세요. Where's the closest subway station? Where is the closest subway station? 그다음에 closest subway. 그 closest하고 subway의 중간에 이제 그죠 이렇게 자음이 세 개가 연속돼 있죠. 중간에 자음은 탈락입니다. 세 개 중에 보통 그렇죠. 그리고 한 단어 끝에 끝나는 자음이 D나 T 사운드 이렇게 D나 T 이 사운드가 되면 탈락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두드러지게. 그래서 T 사운드는 그러니까 closest subway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closest subway. 그냥 그렇게 들리죠. T 발음이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 다시 한번 문제. Where's the closest subway station? 이렇게 그래서 closest subway station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제 알아들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closest라는 단어를 절대 모르는 게 아닌데 다른 단어하고 이렇게 이제 연속돼서 뭔가 소위 연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운드의 기억에 대해 있는 정보하고 좀 다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도 이걸 내가 못 들었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청취하면서 다 겪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청취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다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 안에 들어가면 자 이제 잡고 보죠. A. Over on Lexington Avenue. Over on Lexington Avenue. 자, over on Lexington Avenue가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죠. 앞에 있는 Lexington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하지만 뒤에 Avenue, Street가 들리면 어떤 길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길에. 예. 자, 이게 답이 됐습니다. 앞에 over는 뭐 빼도 됩니다. 근데 over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현재 over on Lexington Avenue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어떤 것을 건너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보기에 아마도 이제 둘이 가서 만나서 같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어디가 묻는 거니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있냐면 가까운 자,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자,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건너. 그건 이제 사실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있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건너에 있다. 그런 것을 over라는 게 많이 쓰여요. over라는 게.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도 come over 이러죠. 우리도 뭐 건너와. 야, 네가 건너와라 우리 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over라는 게 썼습니다.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on Lexington Avenue라고만 얘기해도 의미는 통하고 역시 답이 될 수 있다. 좋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A번 정답이고요. Over on Lexington Avenue. 자, 그다음 B번. B. The store is closed. The store is closed. The store is closed라고 하죠. 상점이 문 닫았다. 자, closest 나오니까 closed. 유사한 발음으로 함정을 만든 거였고요. C. 자, C번. I'll purchase the tickets online. I'll purchase the tickets online. I'll purchase the ticket online. tickets online.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가 티켓을 구매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12번. Number 12. 자, 들어보세요. Will the work retreat be held in San Diego or Los Angeles?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토익 예상 문제 특강입니다. 자, 남자 영국 성우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지난달 딱히 아니라 몇 달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아마 좀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고 아마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댓글에 그래서 이제 잘 반영돼서 영국 성우로 남자 성우분을 또 새로운 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녹음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토익 교재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목소리 중에 한 명이죠. 이 성우분께서 Will the work retreat be held in San Diego or Los Angeles? 자 뒤에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라는 게 잘 들리죠.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Will the work retreat be held in Will the work retreat be 자 will the work retreat요. 자 retreat는 뭐 퇴각의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련회라고 하는 것, 청소년기의 수련회 같은 거 가기도 하죠. 그런데 회사에 취직해서도 소위 뭐 워크숍 같은 개념으로 수련회 같은 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문화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work retreat라고 하면 그냥 회사 같은 데서 가는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열리는데 Will the work retreat be held in San Diego or Los Angeles? 그래서 will the work retreat be held in San Diego or Los Angeles? 자,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디에서 열립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A. 들어오세요. I go there annually. I go there annually. I go there annually 하죠. 매년 거기에 갑니다. there가 어딘 줄 알아요? 샌디에고하고 로스앤젤레스 두 장소가 나왔는데 알 수 없죠. 오답이고요. B. It's in San Diego. It's in San Diego. 됐죠? 샌디에고 한 군데를 얘기해 주고 It's in San Diego. it라는 대명사는 work retreat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retreat가 샌디에고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열릴 곳이 계획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It's in San Diego. It's in San Diego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행사가 일정에 잡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잡혀 있는 그 사실이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정답 B번이었습니다. C. Hold that door, please. Hold that door, please. Hold that door, please. Hold that door, please. 이런 문장이죠. 자, held가 나오니까 hold. 그죠? 여기서 이제 뭐 붙잡다, 그죠? 그래서 문 좀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상 통하지 않는 오답이었고요. 자, 그다음 13번. Number 13. 자, 봅시다. What is wrong with this packing machine? What is wrong with this packing machine? 자, 크게 어렵지 않게 What is wrong with something이죠? 뭐가 문제가 뭐냐? 무엇에 잘못된 게 뭐냐? 문제가 뭐냐? What is wrong with this packing machine? 하고 What is wrong with this packing machine이에요. 말 그대로 포장해 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포장기입니다. packing machine, packing machine. 자, 보죠. A. It's not as busy as I thought. It's not as busy as I thought. 자, 무슨 얘기예요? It's not as busy as I thought. 자, it's not as busy as I thought. 다시. It's not as busy as I thought. 자, it라는 거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의 질문과의 관계를 봤을 때 packing machine이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이 포장기가 It's not as busy as I thought. 자, it's not as busy as I thought.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뭐 붐빈다, 바쁜다 어떻게 의미를 파악해도 패킹 머신의 it를 받아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랬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자, 말이 안 되죠. 자, 다시 B. B번 가서 I am right about this one. I am right about this 자, one. 무슨 얘기예요? I am right about this one. I'm right about this one. 자, 이것에 관해서 내 말이 맞다 이거죠. 내가 주장한 바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I am right about this one. 자,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죠. 오답의 코드는 wrong 나오니까 반이요 right를 집어넣는 것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C. It has overheated. It has overheated. 괜찮아요? It has overheated. It has overheated. 과열됐습니다. 자, 패킹 머신 어떤 기계 따위가 과열되는 것은 당연히 기계의 문제로 적절한 내용이죠. 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overheated가 it has가 아니라 it is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열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사들이 자동사, 타동사의 쓰임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몇 개 이렇게 묶어서 공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동사를 어떤 특정 하나의 기준으로 자동사, 타동사를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동사들이 두 가지 쓰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verheat도 과열되다라는 자동사도 있고 과열되다, 타동사 과열하다라는 자동사가 다 돼요. 그래서 it has overheated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그냥 it is overheated, 과열되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관련이 의미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동사가 그렇게 된 거하고 타동사가 된 거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it is overheated도 현재 완료 시를 쓰고 있고 만약에 이걸 it is overheated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 overheated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가 overheat가 됐다는 것, 과열됐다는 것하고 is라는 것은 시제를 표시하고 그냥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overheated을 형용사로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맥락이면. 그러면 it is overheated라고 하거나 it has overheated이라고 하거나 뭐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냥 패킹 머신이 과열된 상태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됐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 Number 14. 자 14번. You found the bus stop, didn't you? You found the bus stop. You found the bus stop. 자, 정류장 찾았죠. You found the bus stop, 자, 화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didn't you? didn't you? 자, 어떤 말꼬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 부가음 말꼬리가 내려가면 그거는 상대방한테 뭔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 그냥 맞장구를 한번 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동의를 구하는. 그런데 말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인토네이션이 이제 이렇게 rising 올라가면 실제 질문이에요. 이 버스탑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didn't you? 찾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A. 들어오죠? The busiest time of the year starts today. The busiest time of the year starts today. The busiest time of year starts today. 한 해의 가장 바쁜 때가 오늘 시작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혀 관계가 없죠. bus stop, busiest 뭐 이런 이제 일부의 발음을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것. 발음이 아주 유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간의 유사점을 가지고 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B. You should go straight. You should go straight. 무슨 얘기예요? You should go straight. You should go straight. 직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us stop이 나오니까 또 found가 나오니까 아마도 direction을 물어보면 그죠? 직진합니다. directions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함정을 만든 거죠. 벅수전형을 찾았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물었는데 직진하셔야 됩니다. 자, 응답이 안 되고요. C. C번에 It took a while, but yes. 됐죠? It took a while. It took a while. 시간이 좀 걸렸지만 It took a while, but yes. But yes, I found it.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답이 됐습니다. 정답은 C번이었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15번입니다. Number 15. Where is the administrative assistant's desk? 자, 뭐 중간에 약간의 그 청취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where하고 desk예요. 그냥 책상,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좀 들어보세요. Where is the administrative assistant? 자, administrative 이렇게 하죠. administrative. 자, 앞에 제2강세가 가기 때문에 S 사운드가 나요. 완전히 애매모호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administrative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미국 영어의 좀 특징이죠. 영문 영어는 오히려 제1강세를 제외하고 전부 다 애매모음 처리를 이렇게 이런 발음을 바뀌었는데 모음들이 미국 영어에서 이제 제2강세가 가면은 자기 원래 음가대로 색깔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administrative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행정의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행정 보조예요. administrative assistant의 데스크가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Where is the administrative assistant's desk? Where is the administrative assistant's desk? 자, 물어봤습니다. A. A. I'm right over here. I'm right over here. 조용히가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I'm right over here.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의미를 잘 파악해보세요. 이런 게 좀 까다롭죠. 자, 그러니까 where는 물어봤는데 over here.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얼핏 될 것 같죠. 자, administrative assistant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랬는데 내가 여기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떤 상황들이 설정이 돼야 되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말하는 Where is the administrative desk라고 물었던 사람과 기대와 달리 갑자기 이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는데 들은 사람이 administrative assistant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런 상황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대화를 나누고 A가 B한테 그 administrative desk가 어디 있죠? 어시스턴트 자리가 어딘가요? 물어봤는데 요 얘기를 우연치 않게 기대와 달리 원래 실제 administrative assistant가 옆에서 듣다가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찾고 계신 건가요? 이런 이제 상황 설정이 돼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파트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러죠. 다른 것들의 어떤 것들을 다 맥락을 가정하여 그게 맞을 때 응답이 될 만한 거.
헷갈리잖아요. 그럼 너무 그죠? 답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더 그냥 이 그 질문 하나로 명쾌하게 답이 될 만한 걸 찾는 게 좋은데 B. B번 들어보세요. Down at the end of the hall. 이거죠. Down at the end of the hall. 자, down at the end of the hall. 이 통로 쭉 끝에 있습니다. hall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무엇의 자리를 물었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administrative assistant desk 있을 만한 direction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나왔다. 이게 답인 것이에요. Part 2는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문제가 아주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Part 2는 question and response예요. 이름이 공식적으로 ETS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질문에 평소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완벽한 perfect answer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라는 거는 말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응답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건 수백 엄청난 많이 가질 수 있으나 세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응답이 명쾌하게 잘 되는 게 뭐냐 그런 거죠. 그런 걸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A번 같은 게 이제 왜 답이 안 될까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B번과 비교했을 때 파트 2에서 요구하는 답은 B번이 맞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 You can use my chair if you'd like. You can use my chair if you'd like. 자, You can use my chair if you'd like. 원하시면 제 의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거리가 좀 멀죠. 데스크하고 비슷한 개념의 chair 가지고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Number 그다음 16. 16번. Who will be collecting money for the outing? 다시 한번. Who will be collecting money for the 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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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uting이라고 이제 미국식으로 발음될 수도 있고요. 자, 야유회입니다. 야유회에 필요한 돈을 누가 걷게 될 것입니까?죠. A. 들어보세요. Jim's team will do it. 자, 됐나요? Jim's team will do it. Jim's team will do it. 짐의 팀이 할 것입니다. 됐죠? collecting money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나왔습니다. 뭐 사람 이름이 나와도 되고 어떤 팀이 돼도 되고 부서가 돼도 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Jim's team will do it. 답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B. Profits are down. Profits are down. 수익이 떨어졌어요. Profits are down. Profits are dow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money가 나오니까 이제 회사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profits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연상이 될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자, 오답이고요. C. 자, 그다음에 She's out of the office. She's out of the office. She's out of the office. 그녀는 이제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outing, out of the office. 발음이 유사한 단어로 함정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she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케이, 정리하고요. 17번. Number 17. Why is the door to my office locked? Why door my office locked? 4개 정도의 덩어리. Why is the door to my office locked? 됐죠? Why is the door to my office locked? Why is the door to my office locked? 제가 그 예상문제 특강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본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이것도 본강이니까. 뭐 이제 저희 뭐 토목달 진행하는 이런 이제 아니면 단품 강의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이제 Part 2에서 뭐 3박자, 4박자 내용을 잘 들어라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증 같은 것을 뭐 저희 뭐 토목달 카페에서도 올려주기도 하고 여기 그 저희 예상문제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답변을 빨리빨리 안 받아들어서 그런가 여기에는 질문 얘기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주로 이제 강의에 대한 그 후기만 올려주셔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뭐 질문을 올렸는데 아마 답변을 빨리 못 받으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여기도 좀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얘기를 왜 끝냈냐면 내용어를 잘 들어라고 말씀드리면 내용어를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취가 더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용어를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세세한 발음을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청취라는 게 이게 쭉 뭐가 들려지는데 실제 시험에서 뭐 무한반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생활이라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 excuse me, can I beg your pardon? 뭐 다시 한번 뭐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반복하고 이런 이제 그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지만 듣기라는 시험 세팅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주면 못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겨를이 없어요. 멈칫 이런 쭉 그냥 계속 그 녹음이 나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알아듣고 내가 뭘 알아듣고 근데 그거 가운데 내가 들린 게
가령 이제 where's the door to my office locked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난 귀에 is밖에 안 들렸어요. to밖에 안 들렸다. 이건 못 들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들린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듣게 하면 여기만 듣고 혹은 저기만 듣고 이렇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다음에 또 미리 이제 공부해 놓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세한 발음의 순서대로 뭔가 하나씩 다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것, 크게 의미 파악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먼저 듣거나 혹은 그것만 기억하고 기억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잘 안 들렸던 부분 혹은 좀 헷갈렸던 부분에 집착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것만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뭐 7개, 8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한 실제로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말은 한 3, 4개 정도로 이제 좁혀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억지로 찾아내라.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게 Part 3나 4에 가서 좀 긴 대화나 담화로 가더라도 중간에 내가 알아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의미 파악을 해라가 첫 번째고요. 근데 그 알아들은 내용은 여하튼 발음의 현상이 어렵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비교적 발음의 현상이 의미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세 발음이라서 뭐 축약, 탈락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내용어, 의미 선장설 중요하기 때문에 더 비교적 또박또박 크게 잘 읽혀주는 부분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문법처럼 이렇게 딱 설명해서 요거 딱 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설명드리면 아하 그럴싸한데 딱 들으면 적용이 바로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한두 번 하시다가 쉽게 이거 아닌가 보다. 뭔가 방법이 잘못되나 이렇게 의심을 풀 수도 있습니다만 제 말이 맞아요. 알겠죠? 이건 저 혼자 막 골방에서 막 생각해내서 한 게 아니고 많은 경험이나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한 것들에 그 기초하여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알겠죠? 어떤 사람도 모든 발음을 한 번 듣고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말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토익의 청취가 딱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청취로 봤을 때 토익의 청취가 굉장히 어렵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뉴스 청취도 있고 훨씬 더 이제 어려운 청취들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쭉쭉 하다가 한두 개씩 이렇게 어떤 특정 음절의 발음이 흘려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내가 그 전반적인 뭐 대화든 담화든 뭐 짧은 대화든 하나의 문장이든 간에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못하냐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세세한 발음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잘 들리는 내용으로. 근데 그거를 압축해 보면 털어내고 하면 몇 개 뼈대들이 있다 이거죠. 그걸 제가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훈련을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알겠죠? 저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Why is the door to my office locked? 그래서 why door to office locked?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대화가 길어져도. 그러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의미 파악에 치중하여 뭔가 듣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자세고 그렇게 해야 단시간 내에 그래도 청취라는 건 뭔가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들어봅시다. A. Stand clear of the doorway. A. Stand clear of the doorway. 자, doorway가 나왔습니다. 입구죠. 자, stand clear of라는 표현은 통째로 암기를 하세요. 그냥 뭐뭐로부터 떨어져 서다, 접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Stand clear of the doorway. 그래서 입구에서 떨어져 있어라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잠겼느냐 물었는데. B. Well, after 9 o'clock. Well, after 9 o'clock. Well, after 9 o'clock. 9시 이후에요. 그때 사무실 문이 잠깁니다. 이렇게는 되겠죠. 그런데 왜 잠겼냐를 물으니까 답이 안 되고요. C. C번에 I don't have any idea. 답이죠 이거는. I don't have any idea. I don't have any idea. 뭘 물어도 모르겠습니다.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천하무적. 이건 뭐 토익이 뭐 10년 전부터 이미 다 이런 게 답이 10년 더 됐죠.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거 툭툭 이렇게 한 개씩 나올 수 있습니다. 뭘 몰라요 라는 것은 항상 답이 될 수 있죠. 정답 C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Number 18. 자, 18. Can you go over these figures with me after lunch?
Can you go over these figures with me after lunch? 자, 뭐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구요. Go over. 자, 암기하셔야 되고요. Can you go over these figures with 자, can you go over these figures? 수치죠. 이 수치를 검토해 줄 수 있겠어요? Can you go over these figures with me after lunch? Can you go over these figures with me after lunch? 점심 후에 나랑 같이 이 수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자, 부탁을 합니다. A. I figured he would get the position. 자, figured가 나왔는데 I figured he would get the position. I figured he would get the position이라고 합니다. figure는 여기서 뭐뭐라고 판단하다, 생각하다라는 얘기예요. I thought he would get the position. 어떤 공석이 나왔는데 그가 그 자리에 뭐 프로모션을 하건 아니면 뭐 지원해서 취업이 되는 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를 그가 얻게 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안 되죠. B. I can do it right now if you would like. 자, 됐어요? I can do it right now if you would like. I can do it right now if you would like. 자, 원하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습니다. 점심 후에 좀 나랑 같이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자, 말 되죠? 정답 B번. C. Yes, I'll have the salad. 자, yes면은 go over 해주겠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Yes, I'll have the salad. I'll have the salad. 저는 샐러드 먹겠습니다. 자, 런치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연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함정을 맞는 거였습니다. 매력도가 아주 높지 않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까지 살펴봤고요. 자, 나머지 7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가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보죠. Number 19. Didn't you sign up for the employee softball game? Didn't you sign up for the employee softball game? 다시. Didn't you sign up for the employee Sign up for something, 무엇에 등록하다, 신청하다. Register for something, 같은 표현이고 sign up for, 토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Didn't you sign up for the employee softball game? 자, 그래서 직원 소프트볼 게임에 등록했느냐, 신청했느냐, 참가하겠다고. 자, 앞에 didn't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sign up을 했으면 무조건 yes가 아니면 no입니다. 부정어를 날려버려라. 이게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날려버리세요. sign up 했으면 yes, 아니면 no. 물론 yes, no는 반드시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A. Oh, I completely forgot to do it. 됐죠? Oh, I completely forgot to do it. Oh, I completely forgot to do it. I completely forgot to sign up for the employee softball game. 이라는 거죠. 신청하는 거를 완전히 잊었었네요. 안 한 것이죠. 네. 자,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Yes, I have been staying late. 자, yes면은 sign up for 신청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관련된 얘기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될 텐데. Yes, I have been staying late. 자, I have been staying late. 늦게까지 있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그렇죠. 뭐 회사 상황이라고 하면은 늦게까지 뭐 늘 이렇게 늦게까지 업무를 했다거나 뭐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어요 뒤에. 예. 연결이 안 되죠. 사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하여. C. 자, 그다음에 Sign here on the line, please. 자, sign 나오니까 sign 다른 의미로 여기서는 이제 뭐 서명하다 의미로 Sign here on the line, please. sign here on the line, please. 자, 그 선에다가 서명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Okay, number 20. Number 20. Is Mr. Weller resigning this year? Is Mr. 어쩌고 저쩌고 resigning this year. 자, 이걸 참 중요하죠. 고유명사,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 앞에 타이틀, Mr., Mrs. 이런 걸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나만 들면 됩니다. 뒤에 정확하게 뭐 last name 같은 게 full name으로 나오는 건 상관없이 사람 이름 잘 듣는 건 어려워요. 생소한 발음이기 때문에. 맨날 존, 메리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넘어가면 돼요. Is Mr. Weller resigning this year? 그죠? 그러니까 Weller라는 이름인데 이걸 또 영사에 발음하니까 Weller 하지 않고 Weller. It's Mr. Weller. It's Mr. Weller. 어려워요, 듣기가. 그 다음에 멈칫하면 안 되고 바로 뒤에 resigning this year.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단어를 알아듣는 거죠. 그런 순발력이 어떻게 나와? 자꾸 의식적으로 그렇게 들으려고 자세를 갖고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r. Weller가 올해 사임하느냐? 자, resign. 퇴임의 retire과 다르죠. resign은 그냥 회사 그만두는 겁니다. 사임하는 거예요. 올해 사임을 합니까? Is Mr. Weller resigning this year? A. No, he has been let go from the company. 자,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이 어구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게 답이었는데 A.
No. no예요. 자, 사임하는 것하고 퇴임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해고된 건 또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사임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해고되는 거하고 사임하는 거는 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맥락에 따라 본인 의지하고 해고하고 좀 다를 수 어쨌든 해고를 통해서 또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하튼 자, 그런 맥락이 일치하도 하더라도 자, Is Mr. Weller resigning this year? 라고 하는 것은 올해 사임하십니까? 현재 사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물어봤는데 no라고 하고 뒤에 부연 설명이 He has been let go from the company. 다시 He has been let go from the company. He has been let go from the company. 회사에서 이미 해고당했어요. 그런 상태 현재. 그러니까 이미 해고당한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resign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잘렸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렸던 단어는 너무 부적절하고 해고당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Let somebody go가 누구를 가게 냅두다. 자, 그래서 풀어주다, 석방하다 의미도 있는데 토익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영어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 누구누구를 해고하다는 표현이 되고 수동태가 소유돼서 I was let go라고 하면 나 해고당했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Somebody has been let go from the company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let somebody go라는 표현 자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 B. I usually leave at 7:15. I usually leave at 7:15. 저는 보통 7시 15분에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없죠. C. Just let me sign these papers first. Just let me sign these papers first. Just let me sign these papers first. 이 서류에 먼저 서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resign 나오면 sign. 이게 또 비슷한 발음의 짝으로 잘 등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기초에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고요. 자, 관련 업무 내용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 Number 21. 자, 21번. When is a good time to meet with you today? When is a good time to meet with you today? When is the good time to meet with you today? When is a good time to meet with you today? When is the good time to meet with you today? 자, 오늘 너를 만나기에 좋은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언제가 좋겠습니까? 만나는데 A. The time is 8 o'clock. The time is 8 o'clock. 현재 시간이 8시다 이런 얘기예요. The time. 정관사 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맥락상, 정황상 혹은 이 공유하는 문화의 그 맥락 안에서 말하는 스피커하고 듣고 있는 화자, 청자, listener가 서로 알고 있는 특정 어떤 것, 그럴 때 붙이는 것이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time이라는 게 시간인데 말하는 이와 듣는 사람이 특별한 맥락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시각이죠. 이건 정해진 약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the time이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time is 8 o'clock. 현재 시각 8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답이 안 되는 거죠. B. I'm free around 4. I'm free around 4. I'm free around 4. 4시쯤에 시간이 됩니다. 됐죠? 언제가 만나기 좋은 시간이세요? 4시쯤에 시간이 됩니다. 자, 대화 완결되죠? B번 정답. C. C번. Try the one on the third floor. Try the one on the third floor. Try the one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는 어떤 것을 한번 그죠? 이용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네. Third. 혹시 이걸 숫자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게 함정을 만든 것 뿐이었어요. Number 22. 자, 22번. You are able to speak Cantonese, right? You are able to speak Cantonese, right? 자, you are able to speak Cantonese, right? Cantonese라고 하면은 광둥어를 얘기합니다. 홍콩을 포함하여 중국 남서부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자, 그러면 이제 그 mainland China, 이 본토에서 사용하는 소위 표준 중국어라고 하는 것이 Mandarin이죠, Mandarin. 그다음에 이게 Cantonese가 광둥어가 되겠고요. 자, 그 이제 그죠? 뭐 이거 광둥어나 뭐 이게 Mandarin하고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speak하고 뒤에 무슨 nees하니까 이게 뭐 언어인가 보다 이 정도 감은 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보세요. A. He is a public speaker. 자, he is a public speaker. 대중 연설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speak 나오니까 speak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되고요. B. 자, 어떤 언어를 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Turn out that light, would you? Turn out that light, would you? Turn out that light, would you? 자, turn out도 뭐를 끄다 할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등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그 앞에 질문이 You are able to speak Cantonese, right? 하니까 비슷한 발음에 light를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의미는 전혀 관계가 없고 C.
C번에 Just a little bit. 자, 됐죠? Just a little bit. 앞에 뭐 yes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Just a little bit. 그래서 조금 할 줄 안다. 그죠? 광동어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답은 C번이었네요. 23번. Number 23. How can I get in touch with Mr. Springer? 자, 중요한 표현 하나 챙겨가시고 get in touch with somebody, 누구하고 연락을 취하다. How can I get in touch with Mr. Springer? 그래서 How can I get in touch with Mr. Springer? 하고 어떻게 연락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A. I signed the contract. I signed the contract. I signed a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말이 전혀 되지 않죠. 왜냐하면 get in touch with somebody라는 건 contact somebody라고 같은 얘기죠. 연락을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면 또 그거하고 유사한 발음이 contract로 헷갈릴 수도 있다. 한 단계 건너뛰어요. 오답을 착할 거라고 예상하여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적용시켜서 만든 오답이에요. 전혀 관계없고요. B. A different seminar. A different seminar. A different seminar. 다른 세미나요. 이런 전혀 관계없죠. 답이 안 됩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C. Here's the cell phone number. 됐어요? Here's the cell phone number. Here's the cell phone number. 자, here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발음상 어렵기 때문에 cell phone number가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Here's the cell phone number. Here is his예요. 이걸 어떻게 들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냥. Here is 그다음에 cell phone number만 쓰면 안 돼요. 뭔가 한정사가 있어야 되는 거를 문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면 당연히 앞에 남자고 이게 정답이라고 판단했을 때 한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다른 관사가 들어간 건 아니고 당연히 그의 의미상 소유격에 한정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his가 들어가겠구나. 다시 들어보세요. Here's the cell phone. Here is his에서 h가 탈락되니까 거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here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Here is. Here's the cell phone number. Here's his cell phone. Here's his 또 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here's his 살짝 이렇게 들리는 거죠. Here's the cell phone number. 그래서 혹시 이런 문장을 받아쓰기 훈련을 한다 치면 여기서 his를 잡아내고 안 잡아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거 한 5번 들어보고 최대 10번까지 들어보고 안 들리면 정답 보고 그냥 첨삭해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걸 맞춘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 이거가 더불어 안 들리면 이렇게 받아 써본 다음에 정답 확인하고 문자를 보면서 들어도 발음이 그렇게 안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발음이 되는 거죠?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이거는 이제 too much, 너무 과해요. 그런 거는. 알겠죠? 모든 음절의 발음을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우마다 다르고, 그죠? 다 아주 또박또박 훈련된, 그리고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이제 발음 현상들은 다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맥락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here하고 cell phone number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정답 C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 24. Why are the lights in my office turned off? Why lights office turned off? Why are the lights in my office turned off? 자, 이제 전치사 관사 채워보세요. Why are the lights in my office? Why are the lights in my office? Why are the lights in my office turned off? Why are the lights in my office turned off? 내 사무실의 등들이 왜 꺼져 있는 것이죠? A. I'll turn it in later. I'll turn it in later. 자, 발음 비슷하게 들어갔죠? Turn it in later 이렇게 발음합니다. Turn somebody in, 제출하다. Hand in, 역시 제출하다. Submit, 제출하다. Send in은 제출하다이지만 주로 서신으로 제출하는 거를 얘기해요. 이력서 같은 걸 뭐 서신으로 제출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래서 조금 다르죠. send in은. 자,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We thought you left. 됐나요? We thought you left. We thought you left. We thought you left. We thought you left. 당신이 퇴근한 줄 알았어요. 떠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등을 껐다 이런 얘기죠. 설명이 되죠. 이게 답이고. C. Only overnight. Only overnight. Only overnight. 어느 때만이죠. 밤새. 그래서 이제 하룻밤 이렇게 넘어가는 그 밤 사이에만 등을 뭐 꺼놓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려면. 그런데 단순하게 뭐 이거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꺼졌느냐를 물었으니까 이유로는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25번. Number 25. Let's go visit the new Picasso exhibit. Let's go visit the new Picasso exhibit. Let's go visit Picasso exhibit. Let's go visit the new Picasso exhibit. Let's go visit the new Picasso exhibit. 새로운 피카소 전시회에 가자 하는 얘기죠. 제안했습니다. A. I didn't see him. A. I didn't see him. 나는 피카소를 보진 못했어요. 말이 안 되죠. 가자고 제안했는데 B. 승낙하거나 사양하거나 That sounds like fun. 됐죠? That sounds like fun. 재밌을 것 같은데 오케이, let's go. 가자. 답 됐습니다. B번 정답. C. I missed the last bus. I missed the last bus. I missed the last bus. 이거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파트 2 25문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파트 2 공부를 특별히 파트 2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토익 예산문제 특강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두 달치를 합치면 한 회에 30문제 세트가 나오니까 묶어서 시험 전에 거의 한 2주 전부터 데일리 하루에 하루도 빠짐없이 30문제 풀어보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질문과 정답은 묶어서 거의 여러 번 입으로 뱉어보시면서 받아쓰기 양을 좀 줄이시고요. 받아쓰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질문과 그다음에 정답. 그래서 이제 짧은 두 단의 대화가 완성된 대화가 암기될 수 있게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하시고 여러 번 따라하시면서 암기해보고 입으로 뱉어보는 이런 훈련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파트 2를 특별히 어려워하신 분들 한번 정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 잠시 후에 3강에서 이어가도록 하죠.